안녕하세요. 범죄학 개론 4주차 첫 수업 시작합니다. 이 시간에는 범죄 통계와 사회 인구학적 특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범죄 통계를 좀 살펴봐야 되고요. 또 하나 사회 인구학적 특징이 무엇이냐 한번 살펴볼게요. 자, 범죄 통계를 어떻게 우리가 낼 거냐 한번 보면 첫째, 공식적인 범죄 통계 자료가 있죠. 우리가 범죄 통계 자료를 보면 경찰관이 이제 우리가 크게 수사에 대해서 수사 절차가 있고요. 수사 절차가 있고, 기소가 되면 그게 공판 절차가 있거든요. 공판. 즉, 공판이란 건 재판 절차고, 검사가 이렇게 그 사건을 넘겨주죠. 그죠? 넘겨주는 거. 그래서 공판 절차에서 재판이 확정되면, 전과 기록이 남죠. 기록. 전과라 하죠. 전과. 전과가 남으면 유죄가 인정된 거잖아요. 그죠? 이 재판 확정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통계에 어떻게 잡냐면 전과가 있고 수사할 때 수사 기록이 있어요. 수사 기록. 즉 재판이 돼서 형이 확정되면 전과가 남지만 이 공식적으로 어, 형을 재판하기 전에 남는 게 수사 기록이에요. 자, 그러면 범죄 통계 자료를 보면 이제 수사 기록이 있을 때는 피의자, 넘어가면 기소가 되면 피고인이 되는데 여기에서 수사 기록에서 통계를 잡는 게 뭐냐면 수법 원지라고 수법 원지, 수법의 원 기록지, 수법 원지에다가 그 잡힌 범인의 기록을 다 나눕니다. 그리고 이거를 보관하고 있죠, 그죠? 통계를 잡고 또한 전과가 되면 전과에 대한 통계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관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공식 기관별에서 객관적으로 범죄수, 범죄자에 대하여 도표화된 분석된 자료가 있어요. 이거를 공식적인 범죄 통계자로 하는데 이거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번 볼게요. 공식적인 범죄 통계는 경찰청에서 잡는 게 있죠. 각 경찰 통계연구란 건 뭐냐면 생활안전국, 수사국, 보안국, 교통국 등에서 통계 각 과별로 국별로 통계를 잡죠. 그리고 매년 발급하는 걸 백서랍니다. 매년 각 국에서 취합한 거를 책으로 내는 거죠. 경찰 백서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범죄에 대해서 분석을 하죠. 이 범죄 분석이란 뭐냐면 강력범들, 경찰의 4대 강력범죄는 방화, 살인, 강도, 강간. 그래서 방화, 살인, 강도, 강간을 4대 강력범죄라는데 범죄별로 분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교통사고가 올해 몇 건 일어났는지, 또 하나는 교통사고에 대해서 어떻게 사망사고를 대책을 통계를 통해서 올해 사망사고가 50명 났다면 내년에는 몇 명으로 줄일 건지 통계를 통해서 대책을 만들죠. 교통사고. 그래서 어, 경찰청 통계연보, 경찰백서, 분석, 교통사고 이렇게 경찰에서 넣는 게 있고요. 자,
이 검찰청에서는 검찰과 검찰, 이 검찰청도 마찬가지로 범죄 분석을 해야 되겠죠. 경찰도 범죄 분석했듯이 검찰청도 범죄 분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경찰은 백서를 합니다. 백서. 명백하게 밝힌 통계 기록. 그래서 백서라는데 검찰청은 연각, 매년 기록한 감사 자료, 영감이라는 검찰 영감. 그 다음에 검찰청에서 특별히 그 마약반에서 내는 게 마약류에 대해서 마약류는 국제범죄잖아요. 그죠? 마약은 국제범죄이기 때문에 교통사고는 국내, 교통사고는 국내 범죄이기 때문에 경찰이 하고 마약류는 국제범죄로 봅니다. 그래서 범죄 백서를 냅니다. 마약류 범죄 백서를 냅니다. 경찰청과 검찰청에서 내는 이런 통계자료. 법원 행정처도 마찬가지로 법원의 모든 부분을 감당하죠. 그래서 사법부에 대한 기록에 대한 관리 감독 감시, 사법영감을 냅니다. 사법영감. 법원에서는 사법영감, 검찰에서는 검찰영감, 법원영감. 뭐 법원 영감해야 되는데 표현이 좀 그렇죠. 그래서 사법영감. 그다음에 법무연수원은 그 법무직 직원들 대상한 연수원에서는 범죄 백서를 냅니다. 범죄 백서. 법무연수원에서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교육을 하기 위해서 범죄 백서를 주관하고 있고요. 자, 통계청에는 모두 우리나라의 모든 통계에 관련된 발생했던 것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 영감. 그래서 한국의 모든 통계를 낸다. 그래서 통계 영감을 냅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기관에서 내는 것, 이걸 공식 범죄 통계 영감입니다. 여러분 여기 들어가면 볼 수 있어요. 경찰청이나 검찰청이나 법원행정청이나 통계청 가면 이런 통계자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통계자를 보시면서 연구도 하고 대책도 하고 여러분 논문도 쓰면 좋겠죠, 그죠? 그 다음 암수 범죄는 암수, 드러나지 않는 어두운 암자잖아요. 어두운 암자의 수법수, 드러나지 않는 범죄, 암수라고 하죠, 암수. 통계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자, 암수 범죄는 공식적인 범죄 통계에 나타나지 않은 범죄. 여러분, 암수 범죄 우리나라 많습니다. 살인 사건인데 불구하고 조용히 넘어가는 사건들, 암수 범죄입니다. 따라서 공식적인 범죄 통계에 나타나지 않은 범죄로 수사기관에 인지되지 않았거나 실제 사건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범죄, 인지되지 않았거나 살인사건인데 단순 자살로 처리됐거나 살인사건인데 불구하고 단순 자살로 처리됐고 실제 단순 자살로 보기 때문에 수사가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경찰관이 제대로 인지 못해서 수사가 안 된 걸 암수범죄를 합니다. 우리나라의 그 단기 실종자가 10년 동안 10년 이상 장기 실종자가 한 5,300명인데요. 생활 반응이 없죠. 이 사람들은 다 뭡니까? 다 스스로 죽은 겁니까? 자, 이렇게 우리나라에 말하지 못할 암초 범죄가 많다. 그 다음에 또한 신고하지 않고 조용히 갔던 암초 범죄. 그죠? 신고하지 않고 또 검거하지 못한
누군가 혐의가 있지만 조용히 검거하지 못하니까 묻혀있는 이런 암수 사건에 대한 철저한 대책. 이거 대책으로 경찰관이 인지하지 못했으면 인지를 잘하는 어떤 감수성 있는 전문 경찰관이 양성돼야 되고, 또 하나는 인지했다면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특수한 과학수사 전문가를 통해서 수사를 해야 되겠죠. 그래야 이런 암수 사건이 해결됩니다. 그 작년 재작년인가 암수 범죄라는 영화 나왔나요? 그죠? 암수 범죄. 근데 그 영화에 보면 우리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전문가로 끈질긴 전문가가 있잖아요. 그 사건을 파헤치기 위해서 생활이 안 될 정도로 그런 어려움을 감내하면서 끝까지 파헤치는 그 전문 형사. 그런 것처럼 한 분야의 전문적이고 끈질긴 그런 형사가 필요하다. 그런 형사를 많이 배출해야 암투 범죄가 드러나고 추가로 사건이 안 일어나겠죠. 그죠? 예, 암투 범죄는 드러나지 않은 사건이고 이 범인은 언제든지 활보하고 있다. 그래서 법의 잣대로 이런 걸 하지 못하도록 처단해야겠죠. 처단과 원칙에 따라 처단이 돼야 되겠죠. 파기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 암투 범죄를 파헤치고 잡아야 됩니다. 공식적인 통계와 암수 범죄가 있었고, 사회 인구학적 특성을 볼까요? 사회 인구학적 특성. 성별과 범죄. 남자냐, 여자냐? 자, 남자가 범죄를 저지르냐? 여자가 범죄를 저지르냐? 그러면 원래 태어날 때부터 남자가 범죄자의 성격이 많느냐? 여성이, 여자가 범죄자 성향이 많느냐? 또 남자의 역할이 뭐냐? 여자의 역할이 뭐냐? 이런 어떤 범죄 관련해서 연구하는 게 성별과 범죄가 있죠. 헤이건은 헤이건의 권력 통제 이론, 권력이 있은 지배계층에서 통제하겠죠. 힘 있는 자가 누구냐? 피지배자는 누구냐? 지배자와 피지배자. 따라서 권력 통제가 다르죠. 자, 이런 권력 통제도 집안에 보면 여러분들 그 과거에 보면 집안에 남자가 그 집안을 확 휘어잡고 있는 집안은 있죠. 그 집안에 어, 어떤 가부장적인 옛날에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그 조선시대 보면 양반 문화 남자는 방 안에서 상을 남자들끼리 앉아서 먹고 옛날에 부인들은 여자들은 부엌에서 밥을 먹었어요. 한 방에서 밥도 못 먹어요. 부엌에서. 상상하기 힘들죠. 그리고 남자가 말이 법이고 따라야 돼요, 무조건. 그런 시대가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시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제가 그 초등학교 때만 하더라도 저희 어머니가 같은 방에서 밥을 못 먹었어요. 방에서. 안 믿어지죠, 그죠? 안 믿어져요. 우리가,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였어요. 과거에. 자, 정말 문제가 있었죠, 그죠? 가부장적 가정. 집안의 아버지가 장이다. 가부. 가부장적 가정에서는 남녀 간의 범죄를 타협하면, 자, 가부장적 가정에서는 남자가 있고 여자는 없죠. 그러면 그 여성들의 한이 많이 묻혀있겠죠, 그죠? 자, 평등적인 가정은 남자나 여자나 같은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남자 역할과 여자 역할 같아요. 저는 제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남자나 여자는 같아요. 굳이 차별을 둘 필요가 없다. 남자, 여자 평등한 역할로 가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자,
남자는 위험을 감수하도록 교육하고 여자는 위험을 피하도록. 어디 남자가 그런 일을 해? 어디 여자가 그런 일을 해? 여러분 분명히 할 건 제가 우리가 타고난 거는 남자와 여자로 타고난 거예요. 그거를 무시하면 안 돼요. 그죠? 타고난 거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잖아요. 그죠? 그거를 무시하면 안 된다. 즉 성별은 명확하되 남자 여자의 어떤 역할을 너무 불평등하면 안 돼요. 여자가 어디 여자가 어디 여자가 아침부터 어디 여자가 이거를 해. 어디 여자가 이건 아니죠. 어디 남자가 이런 일을 해. 어디 남자가 이렇게 해. 이건 아니죠. 그죠? 성별은 분명하되 역할에 대해서는 하는 일에 대해서는 차별을 둬서는 안 된다. 그렇게 봅니다. 이렇게 남자가 위험을 감수하고 남자는 위험한 일을 해. 여자는 위험한 거 하지 마. 이런 교육. 가부장적이죠. 그래서 범죄의 성별 차이가 부모의 가부장적 형태에 의해 결정된다. 즉, 이 얘기죠. 회의관의 권력 통제란 거는 권력이 누가 있냐? 권력이 누가 있냐? 회의관의 권력 통제, 권력이 누가 있냐? 권력이 아빠에게 있다. 그러면 남자의 역할, 여자의 역할. 그러면 벌써 이 가부장적에서 태어난 가정은 다르죠, 역할이. 그냥 여성은 있으나 마나 이건 가부장적 역할.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아들과 딸을 평등하게 대합니다. 자, 평등한 이런 가정은 남자나 여자나 똑같이 학업에 전념하고 직장에서 자기 역할을 발휘하고 이런 역할. 균형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여러분은 이 수업을 듣는 여러분은 가부장적 회의관의 권력 통제처럼 가부장적 가정이냐 평등한 가정이냐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 생각은 앞으로는 권력 통제의 어떤 헤이건의 이러한 그 이론도 중요하지만 이런 형태로 가야 되지 않느냐. 누구나 남자 여자 평등하게 또 권력자와 피지배차가 불평등하지 않게 공정한 기회. 그래서 저는 공정 기회, 공정한 기회를 여러분이 누렸으면 좋겠다. 공정한 기회를 갖고 생활하고 비전을 품고 세계로 뻗어나가는 그런 게 좋지 않겠네 생각합니다. 헤이건의, 헤이건의 권력 통제. 자, 오토 폴락. 이름이 뭐가 이상하죠? 폴락. 자, 자동적인 폴락. 오토 폴락. 자, 오토 폴락은 뭘 했나 볼게요. 여기서 지금 남자 여자 역할이니까 오토 폴락도 뭔가 남자에 대해서 얘기했겠죠. 그죠? 자, 2차 세계대전이 나면서 남성의 범죄 참여와 비교하여 여성의 그러면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남자가 범죄가 어떻게 저지르고 여성은 어떻게 범죄를 저지르냐 이거에 대해서 연구했겠죠. 여성의 범죄 참여를 설명하는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학자였다. 오토 폴락도 남자의 범죄와 여자의 범죄를 연구했겠죠. 폴락은 어떻게 했냐면 폴락은 여성이 생리학적 이유로 본질적으로 사람을 잘 속인다. 여성은 잘 사람을 속인다. 이렇게 자
폴락의 어떤 마인드가 여자는 사람을 속여. 그러면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람을 속이니까 여성을 믿지 마라. 그리고 폴락의 생각은 이런 생각 아닐까요? 여성은 믿지 마라. 사람을 속인다. 여성은 우리보다 더, 남자보다 더 범죄자다. 뭐 이런 식으로 뭐 하지 않았을까요? 볼까요? 여성의 생리학적 특징을 가지고 여성은 남자를 속인 거겠죠. 한번 볼게요. 생리학적 특징이 뭐길래? 그들이 어느 정도 성에 감정적으로 참여한 것을 숨길 수 있다. 폴락은 여성은 선천적으로 남을 잘 속인다. 그러면 여성은 사기꾼인가? 이 거짓말 본능, 거짓말한다. 남성은 그들이 하녀. 하녀는 집에서 음식 나르고 주인의 명령에 복종하고 청소하고 명령만 듣는 자신의 감정을 자신의 의견을 내비치지 못하는 하녀. 야, 이거는 지금 오늘날 이런 주장을 했으면 폴락은 살아남지 못했겠죠, 그죠? 간호사, 남을 돌보는 간호사 역할을 해라. 하녀나 간호사 역할을 해라. 교사, 가르치는 역할. 가정주부로서, 자, 지금 하녀나 간호사냐, 교사냐, 가정주부냐. 그들이 가지는 가정에서의 기회, 정확하여 발각되지 않는 범죄를 저지르러 간다. 자, 그러면 하녀를 하면서 조용히 독약, 간호사하면서 남을 죽이거나 교사하면서 잘못된 게 알려서 죽이거나 가정적으로서 범죄를 저지르거나 발각되지 않는 범죄를 한다. 폴락. 자, 이렇게 여성은 믿지 못하고 남자보다 더 자기들 맡은 데서 몰래 사람을 죽인다. 이렇게 지금 폴락은 유추해 볼 수가 있죠. 폴락의 이런 주장을 보고 여러분 어떤 생각하나요? 폴락은 남자 여자에 대해서 되게 편견을 미리 가졌죠. 너는 태어날 때부터 생리적으로 숨기기 때문에 다 숨기고 믿을 수 없어. 거짓말이야. 이런 어떤 그 편견과 사고를 가지고 논리적으로 풀어갔죠. 폴락은. 또 하나 폴락은 자, 기사도 가설. 기사도란 거는 기사도. 자, 우리 그 기사도 하면 돈키호테 떠오르죠. 돈키호테가 좋아하는 사랑하는 여성을 위해 악마를 나쁜 사람 물리치기 위해서 막 돌격하는 그런 모습. 뭐든지 자기가 꿈꾸는 그 사람이 자기 여왕이고 그 여왕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그런 폴락. 어, 그 돈키호테, 기사도 영신. 자, 기사도 가설이란 그러면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기사도, 즉 기사도 가설이라는 의미는 이런 의미 아닐까요? 여자가 거짓말이고 사기꾼이지만 더 드러나지 않지만 남자들도 이거를 대신 덮어준다. 남자가 돈키호테처럼 여성을 위하여 덤벼드는 것처럼 남자들도 여성의 이런 범죄를 덮어주고 있다. 이런 의미겠죠? 자, 살펴보면 법 집행기관이 여성에 대하여 자, 법 집행기관이란 거는 재판기관이 법원이면 법 집행은 경찰과 검찰이죠. 그죠? 법을 집행하잖아요. 경찰관이, 검찰이. 실제로 외국은 다 경찰이 집행하죠. 검찰은 기소만 하고 우리나라는 너무 검찰이 권한이 세다 보니까 수사하고 집행하고 다 하죠. 뭐 기소하고 다 해. 근데 이제 이번에 법이 개정돼서 일부 빠졌지만
우리나라 모든 권력은 평등해야 됩니다. 치우치면 안 돼요. 경찰도, 검찰도, 법원도 공평한 권한을 갖고 견제하고 가야지 한쪽에 치우치면 절대 안 됩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기사도 사실은 법 집행기관, 경찰과 검찰이 여자에 대해서, 여성에 대하여 남자보다 관대하게, 여자니까, 여성이니까 경찰에서 범죄자인 여성을 잡으면 다음부터 조심하세요 하고 보내. 남자가 잡혀서 이런 나쁜 놈이 어디서 이런 범죄를 저질러서 하고 여자는 봐준 경찰이 남자는 입건한단 말이에요. 자, 검찰에도 남자 검사가 여성 피의자를 여성이 이런 일을 하면 안 되죠. 다음부터 조심하세요 하고 보내고 기소하지 않아. 검사는 기소권이 있죠. 자, 폴락은 그렇게 본 거예요. 여자는 봐주고 남자는 처분한다. 이런 여성이 범죄가 드러나지 않는 숨겨지는 결정적 요인은 여성을 향한 남성의 기사도, 돈키호테 같은 기사도 나의 공주를 위하여, 나의 여왕을 위하여 이 남자의 기사도, 폴락은 그래서 두 가지 정리하면 여자는 철저하게 거짓말장이다. 모르게 범죄를 많이 저지른다. 또 하나 범죄를 저질렀어도 집행기관인 경찰과 검찰이 여성은 덮어주고 남자는 처벌한다. 기사도 정신이다. 이렇게 본 거죠. 자, 이들 학자의 주장을 보면서 가끔 시대별로 참 어마어마한 그런 차이가 있다. 그런 걸 많이 느끼고 있죠. 그죠? 첫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